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크리스찬 아이의 오영택 목사입니다. 지난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말미암아 군사 독재와 유신 체제가 끝나고 오랜 민주주의의 열망에 따라 민주적 선거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찼던 정치 사회적 해빙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서울의 봄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에 의해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걸쳐 내려지고 국회가 해산되어지면서 끝나고 맙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군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229명의 사망자와 3천여 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봄과 같은 역사가 북아프리카에서 재현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2년 전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아랍권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에 따라 각국의 독재 정권들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우는 민주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지요. 이집트와 튀니지, 리비아, 예멘 등 4개 국가에서 독재 정권 붕괴란 1차 목표가 달성된 것에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 등에 대해 국민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역사학자들과 정치 분석가들도 아랍의 봄을 맞이한 국가들이 민중들의 열망을 따라 수십 년간의 철권 통치가 빚어낸 정치 경제의 침체를 거두고 새 정부와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할 채비를 갖췄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지나오며 아랍의 봄은 이제 아랍의 겨울이라고 불리우며 혼돈에 빠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에 일어난 이집트 혁명은 약 30년간 이집트를 철권 통치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퇴진시켰고 이집트 국민들은 그들이 일굴 민주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꿈에 부풀었습니다. 혁명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자유당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으나 무르시가 1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군부와 사법부와 권력 다툼, 물가 급등, 높은 실업률, 치안 악화 등뿐이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지난 7월 3일 군부가 무르시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과도 정부로서의 군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되는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해 군부에 대한 시위대가 형성되었고 군부는 이를 강경 진압하면서 1,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0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수요일의 일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날을 피해 수요일이라고 부르며 군부의 대학살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군부가 이끄는 이집트 과도 정부는 무르시의 지지 기반인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단체로 지목하고 시위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슬람 세력은 군부 반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집트의 사태는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혈 사태에 따른 사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형국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부가 카이로의 무르시 지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한 사건 이후 지금까지 나온 사망자가 1,295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시민혁명 당시 발생한 사망자 850여 명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도 정부로 나선 군부의 장기 집권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군부는 또한 30여 년 전에 철권 통치를 진행한 독재자 무바라크가 수감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비리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합의금을 낸 것을 명분으로 석방시킬 조짐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 각 주지사를 대부분 군인사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집트 군부는 상황이 내전으로 치닫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초강경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역경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면 시리아는 이미 2년 5개월을 지속한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이 숨진 상황입니다.
시리아 유혈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시리아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고 사태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군과 반군의 끊임없는 피해 보복이 되풀이돼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리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현재 난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내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국외로 피신한 난민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시리아 내부에서 떠도는 난민도 400만 명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튀니지도 이집트의 경우를 쫓아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온건 이슬람 정치 세력이 집권했지만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집트 무르시 정권 축출에 영향을 받고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튀니지 야권 지도자 2명이 암살당하면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튀니지도 2년 전 국민들의 시위로 전 정권이 붕괴되었으나 이슬람주의자들이 이끄는 과도 정부와 세속주의자들의 충돌이 멈추지 않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랍의 봄이 사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저마다 입장이 다르기에 한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지 못합니다. 모두가 유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만 이슬람이나 군부와의 관계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쫓아 한 편을 지지하고 있으며 더러는 관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평화이기에 아랍의 봄이 모쪼록 겨울이 아닌 여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